2020년 검색 트렌드 발표에서 화성이 1위, 평택이 2위. 근데 여기 보면 2007년도엔 44만원인데 왜 2015년도에 37만원 더 싸게 샀잖아.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 그랬냐면 뭐 고덕역이 생긴다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땅값이 절대농지도 굉장히 풍부하게 뛰었었죠. 근데 그게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한참 오를 때 이분은 산 거고 그게 충분히 쭉 올랐다가 식었어요. 고덕역이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쭉 떨어졌죠. 그때 저는 샀는데 이게 지금 또 한 3배 4배까지 올랐어요. 여기가 평당 150. 저도 이 바깥에 있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가요. 어떤 신도시와 밀접한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했는데요. 이 아파트를 매매하고 난 이런 자금들이 어디로 돈이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통장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금들이 흘러갔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어디로 갔나 봤더니 첫째로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곳에 흘러갔고요. 두 번째로 주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지로 또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로 대략 흘러 들어갔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년 새에 5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500만원, 600만원까지 갔다가 뭐 2천 몇백만원까지 갔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또 1년 만에 5배가 오른 이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 아예 사보지도 않았고 또 부추기지도 않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이란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기가 아직까지 어려운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편화됐죠. 이제 아직까지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주식하기가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주식도 3,000선까지 왔습니다. 코스피가 3,000까지 온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파트 규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이 돈들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 자금들이 부동산에서는 아파트를 규제하니까 토지 시장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토지 거래가 잘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살 사람들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 투자자들이 어디 지역에 땅을 많이 검색을 하고 매입했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빅데이터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서 통계를 내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런 업체죠. 그게 어디냐면 밸류맵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밸류맵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알려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땅 투자자들 경기도 화성으로 몰렸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2020년 검색 트렌드 발표에서 화성이 1위, 평택이 2위, 가장 검색이 늘어난 곳은 경북 군위군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제일 많이 검색한 곳은 화성, 평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토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 화성으로 나타났다. 인기가 급상승한 곳은 경북 군위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화성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고 각종 개발 사업 진행 등으로 호재가 늘었다. 또 지역이 넓고 토지가 많다는 점이 요인으로 꼽혔다라고 되어 있죠. 보면 검색 트렌드 상위 20개 지역 중 10개 지역이 경기도에 몰려 여전히 토지 시장에서 경기도에 관심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요,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부산에서도 오고 마산에서도 오고 특히나 전라도 광주에서 많이 옵니다. 전남 광주에서 광주에 땅도 있을 텐데 왜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뭐니 해도 토지를 살려면 그래도 경기도에 가야 된다. 수도권으로 가야지 오른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평택이나 안성이나 용인이나 그리고 화성 지역에 특히 많이 오셔서 저랑 상담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통계가 말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 그러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붐이 지나간 용인시 초인구는요 4위에서 9위로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 순위가 하락했으며 제주 투자 열풍이 가라앉으면서
제주시 서귀포도 8위에서 18위로 관심도가 큰 폭으로 하락됐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위, 2위가 평택시, 3위가 안성시. 네, 제가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들이 다 들어갔네요. 이 순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게 되고 관심도를 나타냈습니다. 원삼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왜 처인구에 있는 원삼이 많이 식었을까요?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거기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이면 용인에 계신 분들만 거기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소지가 외지인들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투자용으로는 구입을 못합니다. 바로 사업용으로 내가 그 땅을 사서 어떤 개발행위를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어떤 개발행위를 즉시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로 그냥 사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다 보니까 아예 들어가기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땅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주들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버리니까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높은 가격에 팔려는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붐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SK하이닉스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는 바람에 뚝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 밸류맵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밸류맵은 검색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 대비 부족했던 토지 및 기타 부동산 데이터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저도 디스코나 그리고 땅야 그리고 밸류맵을 많이 봤는데 이 밸류맵이 토지 쪽에서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밸류맵이 실거래가 얼마의 거래가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든 플랫폼 밸류맵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잠깐 한번 밸류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밸류맵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밸류맵 치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밸류맵에 얼마의 거래가 됐고 이런 것들이 실거래가 신고가 잘 돼 있어서 뜹니다. 안성시도 있고 평택도 있는데요. 한번 평택으로 가볼까요? 평택시 고덕면 문화마을길. 네, 여기가 제 주소입니다. 제가 있는 농장 주소인데요. 여기 보면은 8억으로 되어 있죠. 2015년도에 제가 있는 요 8억 이렇게 찍혀 있죠. 이거를 단가를 보고 싶으면 도대체 평당가를 얼마에 거래가 됐는가 라고 보면 이렇게 총액에서 단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가로 하면 2015년도에 37만원에 샀어요. 근데 옆에 주변에 얼마에 팔렸을까요? 보면 2019년도에 100에 팔렸고 요 옆에는 2007년도 자 보세요. 정말 재밌는 게 여기 붙은 거는 2015년도에 37만원에 팔렸는데 2007년도에는 더 비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2007년도에는 44만원에 샀는데 2015년도에는 더 싸게 샀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주변에 보면은 2018년에 95만원 여기도 2018년에 95만원 뒤쪽도 2018년에 등기됐네요. 이거는 찍어보면 자세히 나와요. 이렇게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747-7 해서 단가가 99만원에 그게 100만원이죠. 100만원에 샀고 거래 전체 금액이 10억이네요. 이렇게 주변 시세가 얼마이고 그리고 여기에 답이고 그리고 농림지역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산 땅이 얼마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시세를 알 수 있고 내가 얼마에 거래를 해야 되고 얼마에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2007년도엔 44만원인데 왜 2015년도에 37만원 더 싸게 샀잖아.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주변에는 보면 평택 고덕 신도시예요. 여기가 이 지적들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평택 고덕 신도시에 바짝 붙어 있는 절대농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땅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예전에 여기 보면 지금 KTX 여기가 지나가고 있죠. 여기에 철도가 지금 현재 여기인데요. 여기에 뭐가 생긴다 그랬냐면 뭐 고덕역이 생긴다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땅값이 절대농지도 굉장히 풍부하게 뛰었었죠. 근데 그게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한참 오를 때 이분은 산 거고 그게 충분히 쭉 올랐다가 식었어요. 고덕역이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쭉 떨어졌죠. 그때 저는 샀는데 이게 지금 또 한 3배 4배까지 올랐어요. 여기가 평당 150 여기 도로에 붙은 것들은 여기 신도시에 붙어 있는 이것도 농림지역이거든요. 이런 것도 얼마냐면 거의 200만원씩 해요. 안 팝니다. 이게 요 앞에 계신 분이 제가 잘 아시는 아저씨인데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평당 200만원 달라고 서울 사람들이 하는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해서 저는 파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거 갖고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욕심도 과하시다 했는데 근데요 지금 현재 평당 200 갈 것 같아요. 금방 여기는 200이고요. 도로가에 붙은 거 이런 주변에도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신도시거든요. 신도시에 바짝 붙어 있으면 뭐가 좋느냐. 제가 보니까요. 이 신도시 안쪽에 있는 땅은 평당 1000만원이 다 넘어가는 그런 땅들이에요. 고득 신도시 땅이니까요. 이렇게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됐는데 평당 5천만원이 넘게 입찰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신도시에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는 곳에 이런 절대농지 같으면 어떤 좋은 점이냐면 여기에 있는 안쪽에 신도시에 있는 땅들은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곳에서 카페를 가더라도 예전 같으면 카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나 신도시에서 가나 신도시 바깥쪽 바로 붙어 있는 데서 가나 똑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안쪽에서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갈 때도 롯데시네마에 갈 수도 있지만 저도 이 바깥에 있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가요. 어떤 신도시와 밀접한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이곳에서 집 짓고 살면 여기 절대농지에서도 집을 질 수 있어요. 집을 못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절대농지에서도 집을 집니다. 이렇게 창고도 지어놨고요. 여기도 보시면 집을 져놨어요. 여기도 벌써 여기 집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집이 있죠. 이게 농가주택이에요. 이렇게 농가 창고도 있고 농가 주택도 짓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여기도 다 농가 주택이거든요. 농업진흥구역의 땅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농가 주택 이렇게 잘 져놨죠. 이처럼 신도시에 바짝 붙어 있으면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땅을 살 때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앱이 있다는 게,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땅을 살 때, 이 땅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그걸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적정 가격에 사는 건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 그걸 알 수 있다면, 그래도 좀 더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신도시에 이렇게 경계선에 붙어있는 절대농지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린벨트라든지 절대농지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선호하지 않고요. 왜? 이런 것들은 사면 거의 묶여요.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절대농지나 그린벨트 지역은 안 그래도 살 땅이 많은데 굳이 왜 거기 가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신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나갈까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10만원대예요. 철길 밑이라든지 이런 데는 19만원, 20만원, 16만원, 13만원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절대농지 가격은 이게 정상적인 건데 신도시 근교에 딱 붙어있는 이런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말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면요 이런 절대농지는 경지정리를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절대농지의 가치를 다 훼손시킵니다. 보면 여기도 훼손됐고 여기도 훼손됐고 여기 저기 다 훼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지역이 절대농지에 대한 가치가 없겠죠. 그럼 여기 보면 칠학지구가 있죠. 계획관리 칠학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마을이죠. 이 마을과 어떻게 될까요? 거의 붙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풀려버려요. 용도구역이 상향이 돼서 용도구역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엄청나게 오릅니다. 저도 여기 보면 37만원에 샀지만 이런 것들이 10배 이상이 오르는 게 바로 신도시 근처에 있는 땅들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요. 용도구역이 바뀌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왜? 신도시에 바짝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냥 좋아요. 왜? 신도시에 보면 여러가지 이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상업지구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신도시 근교에 딱 붙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신도시 요 경계선에서 가나 신도시 바깥에서 가나 똑같거든요. 잠만 와서 잘 뿐이죠. 그러니까 신도시 경계선에 있는 절대농지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고 창고도 질 수 있고 농가주택도 질 수 있고요. 농가주택 같으면 참고적으로 건폐율이 60%입니다. 일반 자연녹지 같으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인데 여기 있는 경우는 건폐율이 60%입니다.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하죠. 이런 이점이 어떤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거나 농업 경영체를 하고 있는 이런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땅값이 어디가, 땅에 대한 관심도가 어디가 많은가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밸류맵 소개까지 왔는데, 참고적으로 저 뒷광고하지 않습니다. 밸류맵에 받은 것도 없고요. 팀장이 누군지, 대표가 누군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냥 제가 좋은 프로그램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저도 보고 땅을 매입하고 한다는 것들을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소개도 하게 되고, 경기도 화성, 평택, 안성, 제가 주로 그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모든 세 군데가 관심도가 땅 투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이 세 군데다라고 데이터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밸류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비교해 보시고, 이래서 토지 투자하는데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